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뽑을 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과거에 그 민주당 대표를 했던 이해찬 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동안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말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동선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적으로 운동은 해주겠죠. 같은 민주당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3분 정도 압축이 될 것 같고요. 홍일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임종석 실장을 지금 출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임종석 실장은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인의 국회의원 하다가 판사 출신이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이탄희 의원이 이번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런데 아마 공동선대위원장 부탁을 받았는데 본인은 하지 않겠다, 거절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3분으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혁신 공천을 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혁명이 되었고, 국민의힘은 패륜 공천이 되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 사천이라고 하잖아요. 친명은 공천을 받고 비명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비명 행사라는 말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말들을 이렇게 여의도 문법을 험하게 쓴 것 같아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저도 기사를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 아마 3분으로 압축이 될 것 같고, 추가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가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이제 공천이 이제 내일 10일, 12일이면 거의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루빨리 이제 선대위원장을 꾸려서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과반수, 그러니까 총 300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151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겸허한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한간에는 어느 시대연구소 소장이죠. 그분은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70석 이상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당은 110석 정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 그분이 21대 때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다 해서 그분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분 점쟁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국민의힘이 좀 선전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고요. 자, 이제 그 거대
야당이든 여당이든 너무나 과반수 이상 많은 200석 가까이 얻는다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여야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잘 봉합할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법안들이, 실제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거대 야당이 되다 보니까 정부와 여당에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도 야당에서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민생들을 위한 경제 법안들이 잘 좀 만들어져서 22대는 정말 훌륭한, 국민을 아끼고 오로지 선당 후사, 성공 후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만들어지기를 22대에는 꼭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